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칼림바 수업을 함께 할 메리오 선생님입니다.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으로 칼림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악기를 어떻게 연주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8주 동안 배울 악기에 대해서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 악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악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악기는 어떤 음계를 가졌는지, 어떻게 하면 음정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한 음정으로 우리가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막 연주를 할 건 아니니까 악기는 이렇게 앞에다가 두시고 우리 악기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칼림바랑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어렵거나 해서 혹시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여러분 밴드에 1대1 채팅하는 거 아시죠? 거기로 선생님한테 이러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쳐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고서는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바로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시고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오늘의 수업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몇 개 해볼 거예요. 내볼 건데 그때 응답을 잘 해야 되겠죠. 잘 들은 친구들은 충분히 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퀴즈를 하면서 복습을 해볼 거니까 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수업을 할 때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이런 수업을 하지만 보통 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 시간일 때 항상 복습을 먼저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연습을 충분히 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조금 헷갈렸던 친구도 있을 수 있어서 같이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악기에 대한 첫 시간인 만큼 악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좋겠죠. 우리 여러분 칼림바라는 악기 들어보셨어요? 좀 요즘에 최근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아주 오래된 악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알려진 거는 한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생소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 뭐 영상으로나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고 아마 신청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악기는 사실 역사가 아주 길어요. 요런 형태로 아주 요 형태랑 똑같지는 않지만 요런 모양의 울림통이 있고 위에 이렇게 막대기 형태를 우리가 튕겨서 내는 그런 체명 악기로는 3,000년이 되었어요. 3,000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전부터 많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3,000년 전에는 우리가 쇠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금이 보이는 요 쇠판 대신 그때는 이제 나무들, 얇은 대나무 같은 것들을 막대기를 대어서 그것을 튕겨서 내는 소리를 내었고요. 이제 한 1,000년 전부터 우리가 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쇠판이 들어갔어요. 나무판이 빠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더 또렷한 음색이 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어느 나라, 어디서 온? 어느 대륙에서 온?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 지역에서 여러 많은 부족들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라서 모양과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선생님이 또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그 부족과 그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 디자인, 다양한 음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악기의 개수가 수백 개 이상이라고 해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좀 익숙한 요 형태가 있죠. 이 형태로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요 형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100년도 안 됐거든요. 이거는 1954년에 영국의 민족 음악학자
휴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오래 지내면서 그 아프리카 음악에 너무 사랑에 빠져서 아프리카 여러 가지 음악들, 악기들을 다루다가 그 중에 제일 사랑에 빠진 이 체명 악기, 이렇게 퉁퉁 튕겨서 소리가 나는 이 악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유럽인들, 서양인들한테 이 악기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생긴 독특한 음계죠. 우리가 피아노처럼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 1954년. 그러니까 지금 한 7, 80년 전이라고 봐야겠죠? 100년도 아직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형태랑 거의 똑같이 만든 게 68년도에 만든 게 이 형태랑 거의 똑같아요. 그것도 선생님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거의 똑같아요. 지금 형태랑 이렇게 보면 사운드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칼림바라고 하는 거는 여러 악기들의 이름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칼림바, 이게 입에도 뭐랄까 착 붙고 기억하기 좋겠다 싶어서 칼림바라는 그 중에 여러 이름 중에 칼림바라는 이름을 택했고요. 이거는 반투족의 언어예요. 반투어라 그래서 이 칼림바라는 뜻은 뭐냐면 작은 음악. 우리가 칼림바는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기에도 좋죠. 용이하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전통 악기를 약간 우리가 개량하게 된 그런 악기고요. 종류는 또 다양하게 있는데 종류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이름은 뭐 산자, 이켐베, 리켐베, 음비라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게 틀린 게 아니라 각자 조금 모양이 다르고 조금 음계가 다른 상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칼림바의 사촌들,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양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엄지로 치니까 엄지손가락, 엄지 피아노, 손가락 하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이름을 또 붙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칼림바의 구조를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자, 칼림바의 구조는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우리 형태 있죠? 자, 선생님 앞에 악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죠? 그렇고 여기에도 악기 여기 책에도 그대로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진동바. 진동을 즈즈즈 하면 여기서 잡아주면서 여기 진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진동바고요. 뭐 제트 브라켓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너트 밑에는 새들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쇠 이렇게 긴 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실린더 봉이라고 하거든요. 이 실린더에서도 여기 우리가 통 치면 요 울림을 받아서 요 나무들이 바로 그 진동을 이렇게 여기에 나무 통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 구멍이 있죠. 선생님 거는 요 고양이 모양의 네코지지만 친구들은 뭐 동그란 모양일 수도 있고 보다 보면 뭐 사슴 모양 뭐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곰돌이 모양 많이 있는데 모양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 요 동그랗게 빠져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사운드 홀. 그리고 뒤집었을 때 이렇게 있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홀. 근데 뒤에 있다고 백 사운드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운드 홀. 요 통 안에 울림을 소리를 더 키워서 울림통을 소리가 나가는 사운드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몸통, 울림통이 되는 요것을 바디, 영어로 바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 울리게 되는 여기 쇠 건반은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여기 써 있는데 키라고도 하고요. 또 타인이라고도 합니다. 요 하나를 타인. 여러 개를 타인스, 키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몇 번째 키 이렇게 몇 개의 키의 칼림바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요게 개수는 몇 개일까요? 17개, 17개. 요 우리가 형태를 제일 기본형인데 17개의 키이다. 17키 칼림바 이런 말 쓰거든요. 네, 17개의 타인들로 이루어진 칼림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칼림바의 종류는요, 칼림바의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 바디의 재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무라도 같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다양한 재질이 있거든요. 그 나무의 재질에 따라 또 키의 숫자가 우리가 아까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17개짜리가 있고요. 또 이 20개, 21개짜리 그렇게 많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죠? 키의 개수가 좀 다르죠? 그리고 오히려 적은 10개짜리 이런 작은 것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이시죠? 개수가 10개밖에 안 되죠? 그런 작은 것들도 있고 또 더 많은 30개가 넘는 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나무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은 다 나무 재질이었지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태로 봤을 때,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리면 여기 울림통이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사운드 박스형, 어쿠스틱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평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거 있죠. 구멍이 없는 거, 그냥 일자로 된 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플레이트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요즘에 또 나오는 하나의 형태는 이렇게 할로우 바디형이라 그래서 이것도 평평한 건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두툼하죠. 밑에 구멍을 뚫었어요. 사운드 홀을 앞에가 아니라 밑에에서 여기 안에서 울림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도록 하는 이렇게 할로우 바디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3가지 종류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질은 나무에 따라 마호가니, 코아, 그 다음에 이렇게 특이한 야자 열매, 표주박, 코코넛, 무엇이든 울림이 되는 진동의 형태가 진동을 받아줄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바디는 다양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가 또 예뻐서 인기가 많은 아크릴 칼림바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면 투명하죠? 이렇게 비치는 이런 아크릴의 형태로 된 아크릴 칼림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림바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일단 키는 17개, 17키의 이 형태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지는 형태 그리고 사운드홀이 있는 것들을 보통 처음에는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플레이트로도 또 하게 되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좀 다릅니다. 네, 선생님이 또 기회가 되면 장단점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칼림바의 음계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칼림바의 구조를 지금 요 나무와 바디와 타인의 형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클로즈업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화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길이가 이렇게 갈수록 짧아지는 것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17개로 된 키니까 이 형태이고요. 피아노처럼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쭉 가지 않고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왼손 오른손이 번갈아 가면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계를 한번 보실게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까지 해서요. 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도가 한 옥타브 위에도 그 한 옥타브 더 위에도 그리고 그 한 옥타브는 위 높게 그래서 2옥타브가 조금 넘는 3옥타브가 다 되진 않는 그 정도의 우리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색깔을 조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냥 검정색이에요. 그쵸? 색깔을 따로 넣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기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오른손으로 칠 수도 있겠고 또 왼손으로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이 다 가능하고요. 대신 오른쪽을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오른손을 빨간색으로 칠 거다
라는 걸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고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도레미파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칼림바는 음악을 잘 배우지 않은 못한 친구들, 못하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숫자보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숫자 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표기된다는 걸 조금 기억해 놓으셔고요. 또 왼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왼쪽이죠. 여기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왼손에 해당하는 여기는 파란색이구나. 파란색, 빨간색 색깔로 조금 더 구분해 놓으시면 숫자를 봤을 때 바로 그 해당하는 손가락에 맞춰서 필요할 때 오른손일 때 오른손 엄지, 왼손일 때 왼손 엄지가 이렇게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여기 한번 순서대로 한 번만 쳐볼까요? 우리 연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순서대로 도부터 음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악기를 잡을 때는요, 이렇게 검지를 옆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시고,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뒤에서 봤을 땐 이렇게 뒤에를 꼭 이렇게 막지 마세요. 소리가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막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열어주시고, 이렇게 잡은 상태로 되셨죠? 여기 열려있죠? 이렇게 꼭 막 막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손톱으로 우리 할 건데요,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머로 이렇게 뭐 도장으로 찍듯이 땅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미까지 숫자로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요. 1부터 시작.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잘하셨어요. 한번 내려와 볼게요. 3, 2, 1, 7, 6, 5, 4, 3, 2, 1, 7, 5, 4, 3, 1. 네, 이렇게 한번 칼림바를 쳐봤습니다. 그래서 칼림바 음계는 이렇게 된다는 것, 이제 앞으로 볼 악보에서 이렇게 숫자를 약간 색깔로도 구분하시면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여러분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에 거의 다 왔는데요. 칼림바의 조율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칼림바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짧아질수록 음이 어땠어요? 다르죠. 길이가 길수록 낮고 길이가 짧을수록 음이 높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길게 할수록 음이 낮아지고 길이가 짧아질수록 음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정을 맞출 때 튜너 있죠? 튜너기 음정 조율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음정을 띵 쳐봤을 때 정확하게 나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딱 쳤는데 음정이 낮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낮았을 경우에는 음정을 높이고 싶겠죠. 높이고 싶을 때는 아래에서 통통통통 하고 칼림바를 샀을 때 같이 들어있는 이런 해머 있죠. 이런 걸로 여기를 통통통통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음정이 올라가고요. 나 반대로 여기 쳤는데 음정이 너무 높아. 낮춰야겠어. 그럼 내려야지. 통통통통 그 해당하는 타인을 내려주시면 돼요. 내리고 올리고, 음정을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음정을 올리고 싶으면 타인을 쳐서 올리고. 간단하죠? 그렇게 위아래로 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플 있죠? 우리 핸드폰에 어플이 많이 있는데 기타 튜너기나 뭐 다양한 음정 조율기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칼림바 전용
어플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보시면 칼림바 전용으로 스마트 칼림바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어플인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서 바로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음정도 나고 내 칼림바 소리가 잘 나나? 테스트 해봐야지. 이렇게 들고 괜찮네. 초록색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가 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 초록색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처럼 노란색이 뜨면서 다른 음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했듯이 해머로 위에서 아래로 조정을 해서 정확한 음정이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레미파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여기 모든 이 음계를 다 배울 거거든요. 음계, 이 온음계에 나오는 거 다 배울 건데 그것들을 잘 연주하려면 음정이 잘 맞아야 정확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요거 우리 조율을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우리 조율이 잘 되어 있나 한 번씩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율하는 것도 영상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칼림바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통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좀 습했고 우리나라가 습하잖아요. 습하니까 또 너무 습해지면 습도가 높아지고 또 겨울이 되면 또 혹은 히터를 많이 세게 틀면 너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게 잘 보관이 되려면 이 바디가 깨지거나 이렇게 금이 가지 않으려면 얘를 가능한 한 케이스에 우리 또 그 케이스 들어있죠? 케이스에 넣고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하시거나 바디가 변형되지 않도록 잘 케이스에 담아서 혹은 습기 제거제가 우리 처음에 칼림바 살 때 들어있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같이 넣은 상태로 잘 보관을 해주시고 또 연주 후에는 혹시 땀이 많이 났거나 그럴 때는 들어있는 융 있죠? 융으로 잘 닦아서 잘 여기 볶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었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칼림바 역사는 얼마나 되었다? 3000년 정도 되었고 1000년 전부터는 쇠가 막대가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이런 모양의 형태는 지금 100년도 안 됐다는 것,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칼림바의 구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잡게 되는 바디, 그 다음에 여기 키, 타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트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는 사운드 박스형, 요거 사운드 홀, 뒤에도 있죠. 뒷면에 플레이트는 없고 여기 있는 그것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칼림바의 종류는 여러 가지, 네, 나무에 따라, 그 다음에 나무가 아닌 아크릴 재질, 다양한 재질에 있다는 것, 키수도 17개의 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17개 이상의 여러 가지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다는 것, 그쵸? 그리고 또 칼림바의 음계에 대해서 오늘 도부터 그 다음에 도, 또 높은 도까지, 그 다음에 미까지 올라가는 것 한번 쳐봤고, 칼림바 잡는 자세 이렇게 쓰다는 뜻으로 이렇게 쓸어서 올라가는 거, 퉁퉁 세게 때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는 것, 이렇게 꼭 쓸면서 치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선생님이 지금 또 간단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숙제라면 숙제일 것이 조율해보기.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썼던 친구들이 있죠. 악기를 썼는데도 어떤 악기는 괜찮고 어떤 악기는 음정이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서 내 건 괜찮은지 튜너기를 틀어보거나 그냥 일반 튜너기, 혹은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칼림바 전용 튜너기를 틀어서 한음 정확히 나는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머로, 튜닝 해머로 위에서 아래로 음정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서 음정을 정확하게 조율하기. 그 다음에 칼림바 관리는 끝나고 나서는 잘 넣어서 보관하기.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직접 만나서 도레미파솔을 가지고 그 음계를 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곡들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밴드로 채팅을 해주시고 아닌 경우에는 건강하게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